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아니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 상승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제야말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잠시 쉬었다 올라가겠지 했는데 어제도 큰 상승을 보여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요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진전 소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제 장중 잠깐 역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자들은 대폭락과 같은 위기에서 과감히 투자를 하여 부를 얻습니다. 오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활용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진짜 미친 수준의 급등인데요. 나스닥은 무려 최저점에서 17% 상승했습니다. 단 12일 동안 말이죠. 오늘 미국 증시를 상승시킨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차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꽤 진전이 있어 보이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온 후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0.97% 상승, 나스닥은 1.8% 상승, S&P 500은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입니다. 요즘 맵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요.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섹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핵심 부분만 정리하여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나토 원장 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보장을 한 국가들은 3일 이내에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안전보장 국가에는 UN 회원국, 특히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중립국가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에게 중요한 협상점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가와 더불어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인데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할 수 있고 러시아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협상 내용들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 국가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여태까지 중 가장 큰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합의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푸틴이 미치광이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즉각 실시했다는 뉴스가 나온 점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 소식에 대해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정보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인데 미리 연설에서 말한 내용들이 거의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지며 미국의 정보력에 굉장한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군사활동 축소와 철수 지시에 대해 미 백악관은 누구도 러시아의 발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이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미국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89입니다. 어제 미국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장중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관론부터 낙관론까지 정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결국 0.06의 차이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왜 많은 유튜브, 뉴스에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해 계속 다루냐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경우가 뜻하는 게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루어졌다는 게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대폭락장이 찾아오는 것, 지금 우리 모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10년물, 2년물 금리차가 역전되었던 시기를 살펴볼 텐데요. 분홍색 원이 과거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회색으로 된 표시들이 보일 겁니다.
이때가 실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과거를 살펴보면 분홍색 원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루어지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을 보면 어제 장중 잠시 역전되기도 했고 현재는 0.06인 상황입니다. 현재 그나마 아주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보다 미국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와 가장 높은 예측성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는 다행히 현재 확대 중입니다. 이게 축소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고 바로 폭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저는 조금 과하게 생각해서 잘하면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약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을 급격하게 불릴 수 있는 기회, 극소수의 부자가 탄생하는 기회 말이죠. 화면의 차트를 보면 분홍색 원을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회색 스틱을 보시면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의 S&P 500 주가를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폭락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잘만 준비한다면 향후 1년, 2년, 3년 뒤 폭락이 찾아온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밍에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과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폭락이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렸고 폭락의 하락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폭락 후 전고점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 부분들을 과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났고 1년 7개월 뒤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폭락까진 일어나지 않았고 약 20%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회복까진 7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다음으로 1998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났는데요. 이후 한 달 뒤 바로 하락이 시작되었고 고점 대비 18%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점까지의 회복은 4개월이 소요되었는데요. 전 1998년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세 번째 닷컴 버블과 연관지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닷컴 버블과 연결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2년 2개월 뒤에 폭락이 시작되었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46%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회복까지 걸린 기간은 7년입니다. 만약 현금 없이 저 폭락을 그대로 맞았다면 정말 말 그대로 죽고 싶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2007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고 이는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연결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1년 9개월 뒤에 폭락이 시작되었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56%입니다. 그냥 수치로 보면 56%이지만 실제로 저걸 겪으면 진짜 어떨지. 그리고 전고점 회복까진 5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마지막으로 3년 전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연결되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후 6개월 뒤에 폭락이 시작되었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32%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V자 반등을 해주며 전고점 회복까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보고 향후 몇 년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대폭락 사태에 대해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올해 말부터 혹은 내년 초부터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 정도는 각오해 두어야 하고 최대 50%까지 각오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수익금을 낮추더라도 돈을 잃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현금 비중을 높여놔야 합니다. 아직 저도 현금 비중을 대체 얼마나 두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생각보다 대폭락장까지 떨어지지 않고 30% 정도만 하락을 보여준 후 바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우리는 몇 년 뒤 대폭락장이 찾아오는 걸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높은 현금 비중 확보는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꽤 멀었지만 말이죠. 저는 며칠 전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방법을 통해 현금 확보하는 전략에 대해 영상을 제작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현금 확보는 근로소득으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꽤 투자금이 높은 상황이거나 지금과 같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대폭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드실 분들을 위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방법에 대해 며칠 전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가 사냥감을 낚아채기 전에 굉장히 조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몇 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조심히, 정말 신중하게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요. 갑자기 자산을 불린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웅죽 가족분들은 몇 년 만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때 꼭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경제적 자유와 노후 대비니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폭락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도 현재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현금 확보를 할지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두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대폭락이 안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종목은 그대로 홀딩하며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최소한의 수량으로 계속 적립하면서 그 외 나머지 근로소득을 현금 비중으로 계속 늘려나가며 경기 침체와 대폭락장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생각보다 폭락이 안 왔을 경우겠죠? 이 방법의 단점은 생각보다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열심히 돈 벌고 매수하다가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을 통해 과감히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금 확보를 해두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폭락이 왔을 때 기회를 잡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현금 확보를 해둘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방법의 단점은 언제 폭락이 올지도 모를 뿐더러 생각보다 하락이 적다면 결국 손해본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정리되는 대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24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4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를 시작했었고 지난주에 41차 매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오질 구간입니다. 어제 댓글 중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100차 매수 타이밍 얘기하던 분 기억하시나요? 장찐찜님께서 그 100차 매수 타이밍에 오겠다더네 뭐하고 있을까?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열심히 웅덩이에서 우리는 줍줍하고 있는데 곰돌이님께서 간만에 왔는데 이분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언젠가 100차 매수 타이밍 하실 때 기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발에 피를 흘려가며 이번 조정장을 버티고 계좌가 양전으로 돌아섰고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자산은 점점 불어날 투자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후에 달성할 때에도 곰돌이님은 아마 제자리에서 여전히 댓글 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어느새 QLD 주가는 7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함부로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단 10일 만에 이렇게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시장을 떠난 상태로 있다가 하는 순간 상승을 놓치고 불안한 마음에 불타기를 하면 그때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불타기를 할 때 즐기고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때 줍줍하는 겁니다. 모두 이번 고통스러운 조정장에서 웅줍 잘하셨나요? 이번에 한 웅줍을 통해 5줄 구간에 들어서면 즐기면 되고 매수는 적금처럼 매도는 부동산처럼 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